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제21대 경제대학 학생회 이후의 학생회장 정윤성입니다. 2020 사회과학계열 전공페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학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전공페어 심리학과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심리학과 학생회장단께서 학과 소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이후 실시간 Q&A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으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웹엑스 댓글을 통하여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리학과 학생회장단 학우 여러분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제20대 학생회 심플입니다. 저는 학생회장 김현주. 저는 부학생회장 박세은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심리학과에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심리학에 대한 개념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리학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혈액형별 성격? 이것이 심리학일까요? 혹은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심리 테스트가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흔히 심리학과에 다닌다고 하면 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봐 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요. 이렇게 궁예처럼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것을 심리학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심리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고 흥미 위주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 과학에 해당될 뿐 심리학의 개념으로 포함되지 않는 개념들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경험 과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인데요. 엄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하며 합리적인 추론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학의 중심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에 대해 배우시면 심리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심 분야에 발을 뻗어 심도 있는 학문을 공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심리학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이를 크게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초심리학은 지각심리학, 신경과학, 인지심리학, 학습심리학, 사회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심리학은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심리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문적인 요소가 많으며 암기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응용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응용심리학은 산업심리학, 조직심리학,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건강심리학 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기초심리학의 지식을 기반으로 다른 학문과 접목하여 응용하는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조금은 형식적이지만 심리학과의 교육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연구 능력을 함양하는 데 주력하도록 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 다양한 심리학 분야에서 축적된 중요한 연구 결과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목적을 둔다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심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기초 분야의 연구자 또는 응용심리학자로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님들은 산업 및 조직심리학, 인지과학, 사회심리학, 인상심리학, 인지신경과학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심리학과 학우분들을 가르치기 위해 계십니다. 심리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있고 또 타 학과에 비해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강의를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심리학과가 배우는
심리학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에 대해서 배우는지에 대해 전공 로드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연구 방법론입니다. 연구 방법론은 올바르게 적용하여 심리 행동적 속성의 측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다루며 심리학 연구에서 쓰이는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적 수리적 모형의 개발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학문입니다. 대표적인 강의로는 심리 통계 및 컴퓨터 분석, 심리 검사 제작 및 실험 설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년으로 나누어져서 전공 로드맵이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꼭 이 학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 가지의 코스로 보고선 이해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나와져 있는 코스에 있는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에 있는 강의들을 수강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핵심과 전공 일반으로 강의들이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공 핵심은 기초적인 이론을 다룬다면 전공 일반은 심화적인 학문에 대해서 다루는 심도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심리학입니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을 실험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감각, 지각, 학습, 기억, 언어, 사고 등의 다양한 연구 주제를 포함하는 학문으로서 대표적인 강의로는 인지심리, 학습심리, 지각심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입니다. 산업 및 조직심리학은 직업 현장에 심리학을 응용하고자 하는 분야로서 심리학의 원리들을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그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대표적인 강의로는 산업심리, 조직심리, 소비자심리, 광고심리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상심리학입니다. 임상심리학은 개인이나 집단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여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학문입니다. 우울, 중독, 성격장애, 섭식장애 등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의로는 성격심리, 이상심리, 임상심리, 집단 상담 및 치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심리학입니다. 사회심리학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서로 주고받는 영향과 과정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 학문입니다. 집단심리, 대인교류, 문화심리, 동기, 정서 및 성격 분야 등 다양한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의로는 현대사회 심리, 정서심리, 집단심리, 실험사회 심리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5개의 세부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해서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관심 분야를 수강 신청해서 폭넓은 강의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체적인 심리학과의 교육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학회와 주요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과 내에는 3가지의 학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유, 두 번째로는 ESP, 마지막으로 IOP가 있습니다. 치유는 다양한 정신병리와 심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심리를 함께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그리고 ESP는 사회심리학을 함께 공부하는 학회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심리에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함께 탐구하는 학회입니다. 마지막으로 IOP는 산업, 조직 내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직과 회사가 어떻게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조직원들의 마음과 행동에 집중해서 함께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이 학회들은 함께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연구의 결과를 심리학과 내 행사인 연구 발표회에 참가하여 연구 실적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학과 주요 행사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일 첫 번째로 전공 캠프가 있습니다. 전공 캠프는 학과에 진학한 후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주요 행사인데요. 아쉽게도 현 시국으로 인해서 19학번들은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전공 캠프를 참여하게 되면 오전에는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만나서 학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펜션으로 떠나서 전공 새내기들과 함께 또 선배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캠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연구 발표회와 사이콜로지 데이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대모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까 학회 설명드릴 때 연구 발표회를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연구 발표회는 학회가 참여하여 연구 실적을 발표하고 또 교수님들의 평가를 받으며 피드백을 받고 자신이 참여한 연구 실적을 함께 평가받고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발표회는 학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연구자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작년에는 개인 연구자가 1위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콜로지 데이에서는 연사님을 초청하여 유익한 강연을 듣기도 하고 학과 사람들이 함께 게임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학과 학사 정보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심리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서 배우는 데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복수 전공을 하는 데에도 나타납니다. 심리학과는 흔히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이수해야 할 학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심리학과는 타 학과에 비해서 전공을 복수로 선택함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이득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 일반 복수 전공을 보시면 전공 일반을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9학점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타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복수 전공하는 것보다 심리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였을 때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과는 2018학년도 1학기 이후 졸업 논문 요건을 폐지하였는데요. 과 사무실에 면제 신청원을 제출하면 졸업 논문 없이 다른 3품제나 아니면 전공 이수 학점 등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새내기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사항이 심리학과에 진학하고 나면 어떤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연구나 교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또 상담사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균관대학교 졸업생들은 어떤 진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역시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편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역시 학점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죠? 일반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세부 심리학 전공을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대학원으로 진학하여 학교 상담 선생님으로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경우도 있으며 BK21 플러스 사업단을 통해서 연구를 지원받고 또 타 대학의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등 굉장히 많은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원뿐만 아니라 취업의 길로 나가는 선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앞서 계속하여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문인 만큼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분야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마케팅 분야에 접목해서 인사 및 관리 또는 시장 통계 분석으로 나아간 선배들도 계시고 온라인 유통업이나 금융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나아간 선배들도 계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전반적인 심리학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사전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심리학과에서 이과로 복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심리학과 내 복수 전공자는 총 179명인데 이 중 이공계열 복수 전공자는 11.7%였습니다. 이 내에는 생명과학, 전자전기공학, 스포츠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학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과목과 접목할 수 있는 만큼 이공계열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7%가 전체 비율에서 굉장히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공계열을 복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퍼센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전공 수업 내에 실험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저희가 앞서 설명한 것에서 전공 로드맵에 연구 방법론에 대한 분야가 있는데요.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배울 때
네, 앞서서 연구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방법론 중에서 심리 통계 및 컴퓨터 분석, 실험 심리, 심리 검사 제작 및 실습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험 설계를 통해서 실험 실습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집단 심리 등이 실험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복수 전공하는 학과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 심리학과의 경우에는 복수 전공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147명의 지금 학우분들이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아는 데이터 상으로는 이과가 11.6%고 경영학과가 46명으로서 26%에서 27%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심리학과가 1학년에 배우는 심리학 인문 개론에서는 암기 과목이고 굉장히 암기량이 많은데 이게 심리학과에 진입을 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심리학과는 아무래도 학문적인 요소가 많아서 암기량이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이는 1학년 때 배우는 심리학 인문이 인지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암기량이 굉장히 많은 학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에 막상 진입을 하면 5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사회심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사회 탐구 영역으로 배운 과목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수월하고 암기할 게 거의 없이 배우실 수 있으시고요. 뇌과학과 관련된 인지심리나 그런 과목들의 경우에는 암기량이 많은 쪽에 해당합니다. 이는 강의 바이 강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강의에 비해서는 학문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기량이 적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단에서 심리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사실 저희 회장단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전공을 선택해서 진입한 전공 예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심리에 관련된 스펙을 준비해서 사회과학 계열로 진학을 해서 이미 심리학과가 예약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때 범죄 심리학에 처음 관심 가지면서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범죄 심리학을 통해서 심리학을 관심이 갖게 되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생명과학을 배우면서 생명과학에 굉장히 큰 흥미를 느꼈고, 심리학과 생명과학의 교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인지신경과학에 굉장히 큰 흥미를 느껴서, 내가 심리학과를 가면 이런 뇌과학이나 인지신경과학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심리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상 깊게 들은 심리 과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정 교수님의 인지심리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는 제가 원래 뇌과학에 관심이 많기도 해서 관련 과목에 대해 수강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듣는 심리학 입문과 조금 많은 부분이 겹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기량은 정말 많지만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해하는데도 수월하고 인체에 대한 많은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훨씬 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중간고사 2번, 기말고사 2번 해서 총 4번을 치렀고요. 매주 수업마다 퀴즈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만큼 얻어가는 건 많다는 게 어떤 말인지 깨닫게 되는 수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추천하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제일 인상 깊은 과목이 인지심리학인데요. 대신에 저는 교수님이 다릅니다. 회장 언니는
민수정 교수님의 인지심리학을 들었고, 저는 도경수 교수님의 인지심리학을 들었는데요. 아까 저희가 학과 설명할 때 굉장히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같은 인지심리학 분야지만 교수님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 도경수 교수님 인지심리학은 시험이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또 과제 하나가 있었는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또 마찬가지로 대체과제로 시행이 되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퀴즈는 없었고요. 그 대체과제가 있었는데, 대체과제는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잘 할 수는 있지만, 수업 내용 가지고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뜬금없이 자율주행차에서 알 수 있는 인지심리학의 항목은 이런 식으로 아예 내가 센스를 발휘해서 생각을 해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았고요. 역시나 인지심리학답게 외워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힘들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뇌과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인지심리학 수업이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산업심리학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계속 제가 어려운 과목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어려운 과목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회심리학은 되게 재밌게 수강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산업심리학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조금 생소했던 과목이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생소한 과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네, 생소한 과목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었고, 산업심리학이라는 게 회사나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산업심리학과 관련된 진로를 회사 내 인사 담당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 인재를 뽑고 이 인재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거를 기획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의 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굉장히 생소했던 분야라서 어려웠지만 재밌게 수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심리학과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갖는다면 임상심리는 병원에서 일하거나 상담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균관대에서 고를 수 있는 나머지 세부 분야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심리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흔히 알고 있는 상담 전문가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PPT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인지심리학 분야를 계속 쭉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취업보다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배우고, 보통 연구원으로 가시고 또 교수로 재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지심리학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원으로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산업 및 조직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또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 심리학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직업 현장에서 심리학을 응용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임상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상담센터를 열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분들과 함께 임상심리사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회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원이 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을 덧붙이자면, 아까 앞전에 제일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심리학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인간학의 중심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학 말고도 다른 학문에도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을 접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바탕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을 전공을 하면 뇌과학 쪽으로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가서 다른 직업을 가지실 수도 있고, 경영을 복전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담당자가 되실 수도 있고, 다른 인사 관리, 광고 회사 등 굉장히 그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심리학은 단어 뒤에 심리만 붙여도 말이 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 광고 뒤에 심리만 붙이면 광고 심리, 교육 뒤에 심리 붙이면 교육 심리.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심리만 붙이면 다 약간 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연구 발표에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작년 연구 발표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게 저희가 자료가 있긴 한데 대부분 고학번이나 대학원생분들이 학회에서 대학원생분들은 아니고 고학번들의 학회분들이 발표를 하시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관련 자료가 만약에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한번 알아본 후에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ESP나 IOP에서 그 팀플에 관련된 사항을 다룬 것 같습니다. 팀플을 함으로써 과연 정말 효율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팀플이 정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오히려 좀 더 학부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에 대해서 ESP 또는 IOP 학회에서 연구 발표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학원을 설명하면서 BK21 플러스 사업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저희 학과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BK21 플러스 사업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저희 사업단 소식을 보면, 연구 활동을 보면 뭐 이렇게 산업 및 조직 심리팀, 사회 심리팀, 인지신경 심리팀, 임상 심리팀, 측정 및 계량 심리팀, 이렇게 여러 팀으로 나뉘어져서 대학원에서 그걸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 2017년 뭐 장승민 교수님 국제 저명 저널 논문 게재 등 굉장히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지원받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디지스트 전현애 교수님 초청 강연 등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타 대학 교수님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학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거 살펴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 학과 홈페이지 접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저희 학생회실이 수성관 별관 5층 62506호인데요. 사실 이 시국이 아니었으면 편하게 과방에 와서 선배님들께 뭐 여쭤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쉽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과방으로 찾아오셔서 뭐 질문 주셔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심리학과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아셔도 좋고, 저희 학생회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서 저희에게 질문사항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제20대 학생의 심플이었고요. 지금까지 심리학과 전공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리학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전공 페어 오늘 식수는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고생해주신 심리학과 학생회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 12시 반부터 또 5개 학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내일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학우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